좀 많이 늦었는데요. 2024년도에도 어김없이 술 한잔 베스트 10을 꼽아 보았습니다. 저는 작품을 관람한 뒤에 리뷰까지 만드는 것이 그 작품을 제대로 관통한 것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로만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1월 5일에 올린 클레오의 세계에서부터 얼마 전 25년 1월 15일에 완성한 페라리까지 총 44편이 대상입니다. 후보에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같은 시리즈물도 포함되고요. 프랭크 다라본트 쇼생크 탈출, 에릭 로메르 녹색 광선처럼 재개봉작도 해당됩니다. 당연히 뇌피셜 무지성이고요. 개취 정도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술 한잔 베스트 10 지금 시작합니다. 12. 시빌러 분열의 시대 알렉스 가렌. 11호는 저에게 질문부터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맨을 연출한 알렉스 가렌드 작품이라고? A24가 블록버스터를 제작했다고? 영화 내에서도 질문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리뷰에서 설명드린 정치적 태도, 직업 윤리 등등 말이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역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제시 플레먼스가 카메오로 등장하는 시퀀스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9위 나의 올드오크 켄 로치. 이 작품은 켄 로치라는 거장의 사실상 유작일 것 같은데요. 관람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크란, 마라라는 단어도 선명히 기억나고요. 여러 장면들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알기로 켄 로치는 평론가들 사이에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가 지나치게 메시지적, 정치적이란 지점이 그것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의 세계를 모두 만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나의 올드 오크도 굳이 분석을 해본다면 메시지가 진하고 주제가 직관적인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슬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묵직한 감동만이 선명히 남은 작품으로 기억됩니다. 8위 노베어스 자파르 파나이. 제가 나름 영화를 다양하게 관람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해도 결국 미국, 유럽, 한국, 그나마 일본 정도 국가들의 영화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중동, 아랍, 아프리카 등등의 국가들 영화 중 좋은 작품을 만날 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파르 파나이의 노베우스가 딱 그런데요. 일단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에서부터 뭔가 자주 접하지 못한 환경이라 신선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문화에 대한 저의 식견이 짧기 때문에 영화 속 많은 요소들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노베어스 작품 그 자체도 너무 좋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란 영화라는 측면도 즐거움을 준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7위 우나기 이마무라 쇼헤이. 이마무라 쇼헤이란 이름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탐구하고 싶던 이름입니다. 물론 제가 그의 작품을 모두 구해서 한 쾌에 관람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짜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우연히 극장에서 만나고 싶은 소망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우나기는 쇼헤이의 워낙 유명한 대표작이라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역시 기대한 대로 최고였습니다. 야마시타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를 하러 가는 오프닝은 단편영어로 딱 잘라내어도 걸작이라는 평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발언했듯 제 인생 영화 중 한 편이 이마무라 쇼헤이의 인간 증발입니다. 인간 증발,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운하기까지. 저는 이제 고작 3편의 쇼헤이 세계를 마주했는데요. 솔까말 아직도 이분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그의 작품을 만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6위 안티크라이스트 라스폰 트리에. 6위도 재개봉작이고요. 운하기와 마찬가지로 소문으로는 이미 많이 접한 작품입니다. 폰트리의 작품답게 영화 속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세계고요. 너무 좋지만 굳이 다시 만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는 리뷰를 하는 동안 자칫 선 넘는 놈지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데요. 어찌어찌 라스폰트리에 라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높은 허들을 넘은 것 같아 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소식을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문제적 감독의 영화 여전히 기대 중입니다. 5위 독립시대 에드워드 양. 아마도 이번 리스트의 마지막 재개봉작이 될 것 같은데요. 에드워드 양이라는 이름 역시 이마무라 쇼헤이, 라스폰 트리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합니다. 대만의 엄청난 거장이고요. 그의 작품 하나 그리고 둘은 언젠가 꼭 리뷰를 해보고 싶은 걸작입니다. 아무튼 독립시대는 그의 필모 중 갑툭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소동극이자 블랙 코미디이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저평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독립시대 역시도 에드워드 양 세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필모가 그렇게 많은 감독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의 작품은 절반 이상은 본 것 같은데요. 재개봉작을 꽤 자주 하는 감독이라 아직 만나지 못한 광음적 고사, 타이페이 스토리, 그리고 마작도 언젠가 꼭 리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TMI로 독립시대의 테마곡 끝내줍니다.
4위 추락의 해부 쥐스틴 트리에. 추락의 해부는 76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죠. 물론 7위에 랭크된 이마무라 쇼헤이 운하기도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긴 합니다. 아무튼 추락의 해부 장르 영화로서도 좋았고요. 작가 영화로서도 훌륭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76회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받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수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락의 해부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리뷰 영상에서 이 작품이 존 카펜터의 괴물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괴물의 원작 작가를 스티븐 킹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집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무지성 뇌피셜 리뷰의 한계쯤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종 실수를 하더라고요. 3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마구치 류스케. 저는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의 작품은 안 보아도 사랑하게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GD의 신곡을 듣지 않아도 이미 어떤 포스 혹은 아우라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과 동일한 괴를 가질 것 같은데요. 더 쩌는 것은 이렇게 최대치의 기대감을 아는 채 관람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대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랬고요. 우연거 상상도 그랬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도 물론 그렇고요. 5위에 랭크된 독립시대가 에드와드 양의 필모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작품 역시 그간 하마구치 류스케가 보인 세계와는 다소 이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의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돌출된 하나의 이변으로 남게 될지 그의 차기작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2위 가여운 것들 요르고스 란티모스. 저는 꽤 오랜 기간 요르고스 란티모스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세계는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삐딱하게 본다면 그가 만든 현학적이고 난해한 세계가 다소 있어 보이는 듯 해서 모든 이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쉽게 말해 독특한 세계를 구현함으로써 실제보다 고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좋지만 쩌는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소신 발언을 하나만 더 해본다면 란티모스의 전작 킬링 디어에 대해 이동진 평론가가 별 5개를 주었을 때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란티모스의 전작들에 대한 저의 견해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여운 것들을 관람한 뒤에 많은 부분이 깨졌다는 지점을 시인하고 싶은데요. 어쩌면 이분은 과잉과 투머치가 미약인 창작자구나 라는 감상이 들었고요. 황홀하다 라는 표현이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차기작으로 선보인 Kinds of Kindness도 무조건 리뷰하리라 다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대망의 1위, 새벽의 모든 미야케슈. 결국 술 한잔의 사사로운 리스트에 매년 1위로 랭크되는 작품은 철저히 제 개인적 감흥에 의한 것 같습니다. 미학적 가치, 세상의 평판 같은 것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추석 가족 모임을 하는 중에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근처 상영관에서 이 작품을 하길래 보고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명절에 가족끼리 만났는데 영화를 관람하고 온다는 게 개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찌어찌 갔습니다. 관람 직전까지 갈등이 좀 되더라고요. 미야케쇼 작품들 좋긴 한데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새벽의 모드는 저의 모든 찝찝함을 휘발시켰습니다. 이른바 힐링 시네마였고요. 현실에서 느끼기 힘든 어떤 소박한 정서, 느림의 미학 같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하기도 했고요. 관람 직후 바로 올해의 1위라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일본 영화계엔 하마구치 류스케만 있는 것이 아니지 라는 감상이 새삼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2024 베스트입니다. 2025년에도 24년처럼 재개봉작 시리즈물까지 오고 가며 리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때는 화제가 될 작품들을 모두 리뷰해야지 라는 욕심으로 인해 저를 좀 갈아 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힘을 좀 빼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관이지만 별 2개 영화든 별 5개 영화든 작품의 질적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영화를 보는 즐거움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일정에 관람 가능한 영화, 화제가 되든 안 되든 우연히 만나게 된 영화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행복은 누가 조금 더 자유를 누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말이죠. 이 자유들의 총합이 크면 클수록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영화를 관람하고 리뷰를 만드는 그 시간이 삶 속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채널을 오래 운영하고 싶기도 하고요. 무튼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두 조금 더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